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1강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면 같으면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과 또 답변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의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글을 남겨두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 꼭 유의할 거는 공부가 한 단원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디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출제된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찝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요약 정리를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좌 시작해 볼게요. 자, 자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계를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산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로는 부채, 그리고 자본, 수익, 비용, 순서는 이제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 회계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5가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교수님, 어떻게 회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가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제 작은 단어, 짧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단어라는 것은 그 언어 소통이잖아요. 언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어가 있습니다. 회계의 언어가 있어서 회계 언어를 알아야만 빠르게 익숙하게 회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제가 지금 언어를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제가 지금 앞부분에 배치를 한 이유는 이 언어를 빨리 파악을 하면은 회계가 처음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또 중급 단계, 고급 단계를 가더라도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듯이 영어를 공부하듯이 시작할 때 먼저 단어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그래서 문장을 맞추고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할 때 앞부분에 둔 이유는 먼저 단어를 빨리 알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자산에는 어떤 게 있고 그 자산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배워야 될 게 또 암기해야 될 게 지금은 많을 거예요. 지금 많을 거지만 지금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요 고비를 넘겨서 나아가 보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자산의 정의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가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래가 시작이 되죠. 자,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회사는 기록을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후에는 대금을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거래란 건 언제 일어난 거죠? 과거에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그리고 기록도 과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도 과거에 할 수도 있고 미래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합시다. 상품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상품을 사고 팔았으면 어때요?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외상으로 할 거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바로 물건을 판매하고 바로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현재가 되겠죠. 현재가 되겠지만 만약에 외상으로 받는다면 외상은 뭐예요? 당장은 돈을 안 받는 거죠. 나중에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 책의 정리를 자산의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납니다. 일단 먼저 과거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했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가 지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라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이거죠. 회사가 지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배를 한다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거죠. 회사가 관리를 하고 미래에 있어서 효익이라는 말이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돈입니다. 돈이 창출될 것이다. 그럼 창출될 것이다. 그 말은 회사로 유입되는 거,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들어오는 거.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거래를 해서 우리 회사로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회사로 돈이 입금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자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우리 책에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은 유동자산, 크게 자산은 유동자산이라는 것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열심히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뒤에가 이게 반복돼서 여러분들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빨리 단어를 알아야 그 아이가 여러 문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거 먼저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뭘까요? 이거죠. 자, 여기에는 1년 안에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이거를 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그랬습니다.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회사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1년을 넘겨서 1년을 넘겨서 장기적으로 미래에 장기적으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냐?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당자라는 것은 예금이나 또는 뭐 판매, 예를 들어서 뭐 받아야 될 것, 채권, 예금이나 이런 채권 등을 우리가 당자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은 판매 용도, 또 생산 하기 위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해놨는데 당자자산은 판매 과정을 통하지 않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네 가지를 더해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이걸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기금융상품 또 주식 여러분들 주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를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요것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외상값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름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매출채권이다 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그러고요. 단기대여금 그 다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당좌자산이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당좌자산에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걸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에는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뒤로 넘기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기타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산은 뭐냐? 이거는 업무로 사용하지는 않죠. 비업무용이고 투자용인 겁니다. 비업무용이고 투자용이고 자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유형하고 무형자산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업무용에는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죠. 장기간에 걸쳐 이득을 도모한다. 이득을 도모한다. 그러면 결론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회사를 지배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이거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 요 매도가능증권도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투자자산이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무형자산은 형체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강업권, 개발비 이런 걸 우리는 무형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 중에 하나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보증금,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이연법인세차, 장기선급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산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이에요. 하나하나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왼쪽
지금 왼쪽에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오른쪽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라는 거 하고 자본이라는 걸 제가 살펴볼 텐데요. 부채는 뭐냐? 한마디로 빚이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미래에 갚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미래에 갚아주어야 될 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지는 거죠. 이걸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채의 정의를 읽어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그러니까 회사가 이 말입니다.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에 지출될 자원의 유출 가능성, 또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그랬죠? 그래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역시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 하는 거고, 1년 이상 걸리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는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갚는다면 그거를 비유동부채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동부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산에서 매출채권이라는 거 배우셨거든요, 여러분들. 매출채권은 뭐가 있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이란 게 있었죠? 그의 반대말입니다. 외상매출금의 반대말은 외상매입금, 바드럼의 반대말은 지급보험. 이 두 가지를 더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자, 돈을 빌려오는 걸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이런 거를 우리는 유동부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줘야 될 것이 뭐죠? 여러분들 줘야 될 것이 퇴직급여죠. 퇴직금이죠. 퇴직금. 이거를 모아두는 걸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보통 한번 입사하면 보통 회사에 이게 퇴직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은 1년 안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10년이고 20년 후까지 근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렇게 비유동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자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걸 자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는 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자산은 뭐가 될까요? 부채와 자본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총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자본이라고 하고 그걸 순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회계이급은 개인회사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회계이급은 개인회사를 시험 보기 때문에 자본금만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사용하겠지만 인출금이라는 것도 같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개인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자, 여러분들 사장님이 혼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가지고 오셨다가 또 반대로 돈을 가지고 나가셨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장님이 회사 돈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건데 그거를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뒤에 편에서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기말자본은 얼마이냐? 우리는 기말자본이라는 것은 12월 31일 자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1월 1일이 무슨 자본인가요? 기초자본입니다. 그쵸? 기초자본. 그리고 12월 31일에 있는 자본이 기말자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기말자본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인 기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의 자본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기초자산에서. 그럼 여기가 20만 원 있죠? 20만 원 있고 빼기 기초부채 10만 원을 뺍니다. 그럼 결론은 기초자본은 10만 원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단기에 자산이 증가가 됐어요. 자산이 12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현재 자산이 20만 원이었다가 얼마가 더 증가됐다고요? 12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채가 4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말에 어떤 변동이 온 거죠. 자, 기말의 자산은 그러면 얼마 될까요? 32만 원이 되겠죠. 기말의 자산은 32만 원이고 기말의 부채는 6만 원이 되겠나요? 자, 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말의 자본은 26만 원이 나와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우리는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방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랑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말자본과 그러니까 기초에 시작해서 기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시고 아무튼 학습 요점 정리하시고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두시고 꼭 2단원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여러분들 각각의 단어, 개정 과목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단원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입시켜야 될 공식이 뭐냐? 재산법이에요. 재산법. 이렇게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기말잔액이 기초자본보다 커서 마이너스 했으면 당기순이익이라 하고요. 반대로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빼고 나면 이거를 당기순손실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산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이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한번 나누는 이런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 시간 마무리되고 요점 정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